조직에 소방의 역사는 별표를 꼭 쳐놓으세요.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게 소방의 역사입니다. 차례예요. 앞쪽에 머리말 다음에. 자, 그리고 듬성듬성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에서 소방조직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나오죠. 소방조직의 특성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듬성듬성 문제가 출제돼서 어떤 큰 규칙성은 없어요. 그래서 출제 빈도수는 낮지만 출제가 됐다. 그리고 자원관리, 시험 범위에는 이제 자원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적 자원관리와 인적 자원관리가 나오는데 인적 자원관리 있죠? 자, 거기에 소방공무원법 1, 소방공무원법 임용령, 징계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령을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징계령을 잘 기억해두고 공부한 데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징계령을 잘 머리에 넣어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안전관리로 넘어와서 시험 범위에 안전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면접에서 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소방학개론 관점에서는 면접 중심에서 이제 구술하는 게 출제가 됐으니까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별표를 쳐서 법규와 중복이 됩니다. 안전관리는.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개론과 법규에서 모두 출제가 됐어요. 자체 소방대 설치 기준이 출제가 됐는데 개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법규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은 다른 곳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론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철저히 연습해 줘야 되는 거니까 별표 한번 넣어주세요.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에서 거기 소방시설의 분류, 이 소방시설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소방시설의 분류가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요거 소방시설의 분류를 별표 쳐서 꼭 철저하게 외우세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비난군소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해서 종류를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외워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론과 법규에서 공통으로 나오니까 반복 과정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외워질 거예요. 잘 따라서 외우세요. 그리고 다시 재난관리로 나오면 여기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모두 출제되는 게 재난관리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재난 및 재난관리 개념과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요 전체에서 3문제에서 4문제. 그러니까 통째 재난관리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위에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라고 나오죠.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우리 이제 소방관계법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품명과 수량을 외우게 될 겁니다. 품명과 지정 수량을 이제 그 내용을 가장 기본으로 이제 소화 대책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와 무엇이 연관되어 있느냐? 소화 이론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제5편의 소화 이론을 한번 보세요. 소화 이론에서는 지금 강하게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챕터 2의 소화 약제가 이렇게 나오지? 이쪽은 별표를 2개를 쳐주세요.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포소화 약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소화 약제는 별표 3개를 넣어놓으세요. 거기다 팽창 B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별표 3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방시설에서는 오른쪽에 소방시설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를 별표를 넣어주세요. 이게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다. 그래서 수계 소화설비의 그 개통도를 통해서 작동 원리를 알면 나머지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6호에 스프링클러 설비 이거 별표 2개를 넣어주세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설비, 수계 소화설비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계 소화설비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별표를 넣어주세요. 가스계 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원리에다가 무엇을 넣으면 돼? 이제 소화약제의 종류만 바꿔주면 가스계 소화설비의 작동 원리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경보설비에서는 사후에 자동화대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그 중에 자동화대 탐지설비 별표를 넣어주세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소방시설에서는 실제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어디에서 출제가 될지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난구조 설비에서는 피난구조 설비 721이라고 된 1, 피난구조 설비에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인데 용어의 정의, 화재안전 기준을 배우게 될 텐데 용어의 정의에서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난구조 설비 종류와 사용법에선 자 거기 옆에다가 용어의 정의를 꼭 써주세요. 정의, 의미가 뭐냐? 용어를 무엇으로 규정해놨냐? 용어의 정의 중심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소화용설비 종류와 사용법은 아예 출제된 적이 없고요. 소화활동설비 종류와 작동법에서 현재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 소방시설의 모두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종류만 잘 집중적으로 외워놓으면 돼요. 자,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잘 보세요. 뒤에 보면 소화 활동 설비에 관해서는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화재 안전 기준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568페이지를 보세요. 568페이지에 소방시설에 놓고 소화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 성능 기준 이렇게 돼 있지. 기존에는 화재안전 기준이었는데 화재안전 기준을 둘로 다시 이렇게 개정을 했어. 올해부터는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안전 기술 기준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기술 기준은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점으로 화재안전 성능 기준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이 기사시험 정도에서 출제될 만한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는 각 분야의 내용을 개요, 상세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론이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시험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좀 추려서 내용을 점검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공부 안 할 수는 없고 한번 출제될 만한 부분만 들여다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조직에 소방의 역사는 별표를 꼭 쳐놓으세요.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게 소방의 역사입니다. 차례예요. 앞쪽에 머리말 다음에. 자, 그리고 듬성듬성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에서 소방조직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나오죠. 소방조직의 특성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듬성듬성 문제가 출제돼서 어떤 큰 규칙성은 없어요. 그래서 출제 빈도수는 낮지만 출제가 됐다. 그리고 자원관리, 시험 범위에는 이제 자원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적 자원관리와 인적 자원관리가 나오는데 6. 인적 자원관리 있죠? 자, 거기에 소방공무원법 1, 소방공무원법 임용령, 징계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령을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징계령을 잘 기억해두고 공부한 데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징계령을 잘 머리에 넣어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안전관리로 넘어와서 시험 범위에 안전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면접에서 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소방학개론 관점에서는 면접 중심에서 이제 구술하는 게 출제가 됐으니까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별표를 쳐서 법규와 중복이 됩니다. 안전관리는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개론과 법규에서 모두 출제가 됐어요. 자체 소방대 설치 기준이 출제가 됐는데 개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법규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은 다른 곳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론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철저히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별표 한번 넣어주세요.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에서 거기 소방시설의 분류, 이 소방시설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소방시설의 분류가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요거 소방시설의 분류를 별표 써서 꼭 철저하게 외우세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비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해서 종류를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외워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론과 법규에서 공통으로 나오니까 반복 과정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외워질 거예요. 잘 따라서 외우세요. 그리고 다시 재난관리로 나오면 여기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모두 출제되는 게 재난관리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재난 및 재난관리 개념과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요 전체에서 3문제에서 4문제. 그러니까 통째 재난관리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위에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라고 나오죠.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우리 이제 소방관계법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품명과 수량을 외우게 될 겁니다. 품명과 지정 수량을 그 내용을 가장 기본으로 이제 소화 대책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와 무엇이 연관되어 있느냐? 소화 이론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제5편의 소화 이론을 한번 보세요. 소화 이론에서는 지금 강하게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챕터 2의 소화 약제가 이렇게 나오지? 이쪽은 별표를 2개를 쳐주세요.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포소화 약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소화 약제는 별표 3개를 넣어놓으세요. 거기다 팽창 B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별표 3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방시설에서는 오른쪽에 소방시설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를 별표를 넣어주세요. 이게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다. 그래서 수계 소화설비 그 개통도를 통해서 작동 원리를 알면 나머지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6호에 스프링클러 설비 이거 별표 2개를 넣어주세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설비, 수계 소화설비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계 소화설비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별표를 넣어주세요. 가스계 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원리에다가 무엇을 넣으면 돼? 이제 소화약제의 종류만 바꿔주면 가스계 소화설비의 작동 원리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경보설비에서는 사후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그 중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별표를 넣어주세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소방시설에서는 실제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어디에서 출제가 될지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난구조 설비에서는 피난구조 설비 721이라고 된 1 피난구조 설비에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인데 용어의 정의, 화재안전 기준을 배우게 될 텐데 용어의 정의에서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난구조 설비 종류와 사용법에선 자 거기 옆에다가 용어의 정의를 꼭 써주세요. 정의, 의미가 뭐냐? 용어를 무엇으로 규정해놨냐? 용어의 정의 중심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소화용설비 종류와 사용법은 아예 출제된 적이 없고요. 소화활동설비 종류와 작동법에서도 현재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 소방시설에 모두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종류만 잘 집중적으로 외워놓으면 돼요. 자,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잘 보세요. 뒤에 보면 소화 활동 설비에 관해서는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화재 안전 기준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570페이지, 568페이지를 보세요. 568페이지에 소방시설에 놓고 소화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 성능 기준 이렇게 되어 있지. 기존에는 화재안전 기준이었는데 화재안전 기준을 둘로 다시 이렇게 개정을 했어. 올해부터는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안전 기술 기준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기술 기준은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점으로 화재안전 성능 기준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이 기사 시험 정도에서 출제될 만한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소방개론 같은 경우는 각 분야의 내용을 개요, 상세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론이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좀 추려서 내용을 점검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공부 안 할 수는 없고 한번 출제될 만한 부분만 들여다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몇 페이지예요? 기본 개념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소방 조직부터 이제 공부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계속 이어줄게요. 휴식.